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수능스쿨이라는 설명회를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0월 11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강 전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벌써 이미 예약한 분들이 저희가 아이들 모집하는 이제 인원수에서 반을 넘어간 상황이라 부모님들 뜨거운 관심이 있으셔서 사실은 온라인 설명만 진행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현장에도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좀 보시고,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또 저랑 또 얘기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하시라는 의도로 저희가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능스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에는 저희 양지홍 강사가 저희 강북청소년학원 수학 대표 강사님이시고, 이번에 또 저희 수능스쿨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 수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점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까지 1시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하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같이 1시간 정도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수능스쿨 설명회를 앞서서 오늘 저희 강북청소년 박준호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좀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이렇게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년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같이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오프라인은 뭐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제가 좀 전에 인원 하기로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강북청소년이 수능스쿨을 준비한 이 고3 프로그램,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강북청소년학원은 재수생들이 강북 지역에서 가장 큰 최대 재수학원입니다. 근데 재수생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을 같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고3들과 재수생,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고3을 제외하고 공부 좀 한다는 고3들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한다는 고3들하고 재수생들하고 수능에서의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수시 원서 접수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예요. 수시 원서 접수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재수생들은 대단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많은 고3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이미 대학에 마치 합격한 듯이 대학을 교정을 걸어다니는 생각들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빨리 수능 왔으면 좋겠어. 수능이 빨리 끝나고 수능만 끝나면 마치 대학에 합격하는 듯이 그 시기에 많이 학습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생들은 1년 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1년 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수시 원서를 접수했다고 합격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시기에 대단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더니, 현재 고3 학생들이 가장 학습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시 원서 접수 이후 수능 때까지를 우리 재수학원의 관리 노하우를 이용해서 좀 관리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수업들이 계시니까 그런 파이널 수업들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학교도 어수선하고 더더군다나 또 수시 원서 접수하고 마음이 많이 황망한 학생들에게 이 시기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여건과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능스쿨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설명의 내용 잘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제가 마이크를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설명에 제가 오늘 지금 저희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능스쿨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가장 혼란한 시기인 9월달이 넘어가는 10월달부터 이제 5주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줘서 끝까지, 수능 때까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 입시 얘기는 다 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수능스쿨을 할 때는 그때도 이제 마감이 됐지만 그때는 입시 얘기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시 준비하고 이제 정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끝나고 나면 단 이번에 또 많은 변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학에 대해서 또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지금 PPT 보이시죠? 네. 아마 수능스쿨에서 패키지 6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6이라는 숫자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11월 18일 날 보기 전까지 학원에서 5주 동안 6가지를 신경 쓰지 않게 다 하겠다. 이런 의미로 6개를 제가 지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본인들 책 보시면 이제 브러셔 갖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제일 위에 아마 패키지 6라고 적혀 있고 10월 11일 월요일날 개강이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스쿨은 5주입니다. 본인들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11월 18일 목요일이 수능이에요. 그러면 그때 월화수 정도는 아이들이 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일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주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북청소년학원에서 제가 부원장으로 있지만 사실은 스쿨이라는 말이 붙는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포인트예요. 스쿨이란 말이 붙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파이널 단과하고 저희도 단과가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과목 골라서 파이널 단과를 해라. 이것도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스쿨도 같이 하고 단과도 같이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쿨이란 말이 붙는 거는 우리 애기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동일한 자기 책상, 라이브러리 책상에서 공부를 하겠다. 시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하다가 졸거나 다 깨워주고 혼도 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담임입니다. 그러니까 부원장이 담임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부모님께 제가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작년에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성적에 맞게 쓰고 싶은데 모의고사는 좀 더 나오는 거예요, 등급이. 그래서 9월 달에 선생님 저 좀 낮게 쓰는 거 안 하고 좀 높여서 수시 원서를 썼어요 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아시지만 작년에 또 수능이 또 연기가 되고 이랬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할 겁니다. 대화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수능스쿨이 필요한 게 수시에서의 최전지 아니면 정신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수시를 준비하든 중요한 건 정시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나 정시라는 단어가 수시는 그대로 수시를 뽑겠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 정시는 정해져 있는 3일 또 그 3개의 학교를 쓸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는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설명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선생님들 제가 아까 패키지 6란 말 좀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그럼 도대체 강북청소년학원의 수능스쿨에서는 6가지를 뭘 하겠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국수형 수능체전 리허설 수업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널 수업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터스쿨 때까지는 저희가 반편성이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썸머스쿨이나 수능스쿨은 반편성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 난이도까지 봐야 해 이거죠. 그럼 내가 어느 파트가 조금 부족하고 어떤 파트에서는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컨텐츠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능스쿨에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부원장이니까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국수형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 제수전공한 수업 다 하시고요. 그리고 국수형에 있어서 지금 단과생을 100명 넘게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를 다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계동에서 또 수업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하는 시기도 조금 지났죠. 근데 아직도 기출문제를 붙들고 친구도 있어요. 그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이런 거죠. 이제는 신선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EBS에서 정확히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거라는 예상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선생님들 문제가 정말 도움 많이 됐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패키지 1, 국수형 수능 최저 파이널 수업이고 선생님들의 노하우 콘텐츠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수능 스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수업인데요. 야간에 수업이 있는데 매일 수업이 있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 그러니까 무거운 수업이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듣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 질의응답 시간, 그 다음에 이투스에 관련된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컨텐츠도 무료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9평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렇다 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모의고사 고3은 없어요. 그죠, 본인들? 하지만 저희가 재수부에서 우리 재수정규에서 보고 있는 이투스도 모의고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다 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3도 되고 N수생도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윈터나 썸머는 저희가 재학년이 되지만 재학생들만 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패키지 하는 수능 스쿨은 저희가 재수생도 N생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투스 모의고사를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라는 패키지 2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풀어야 되지? 이런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애가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영어가 맨날 2등급이에요. 84, 86, 87, 가끔 좋은 89. 90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모의고사를 이제 컨텐츠가 나오니까 우리 이거 이번에는 한번 빈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풀어볼까? 아니면 뒤에서부터 풀어볼까?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도움이 됐대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그 이상의 등급을 못 올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은 있고 어느 정도 EBS까지 다 풀어본 친구인데도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이 정도 등급을 못 넣어보니까 어떻게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응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저희 고3 N수 수능스쿨 친구들은 재수정규본과 같이 6층의 600석 라이브러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네, 당연히 자기 책상, 자기 자리에서 학교를 갔다가 오는 친구도 있고 지금 덕성호 같은 경우는 벌써 가정학습을 57일 줬더라고요. 그래서 57일은 집에서 공부해도 된다. 이런 학교도 있고 아니면 오전만 나와라. 근데 아직 안 나온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오전에 잠깐 학교 갔다가 올 수 있으면 보내세요. 일로 보내셔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질의응답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질의응답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 이럴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파이널 문제 풀면서 선생님과 매일매일 국어, 수학, 영어를 질문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국수형 질의응답은 뭐 학생 시켜서 한다, 알바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대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대로 질의응답을 받아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냅다 나와서 그냥 나 질문할래 이게 아니고요. 본인들 오전에 질의응답 예약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간별로 아이가 적어두면 그 시간대는 그 선생님과 우리 학생이 1대1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밥이요. 그러니까 집에서 챙겨주시기 힘들고 근데 집에서 공부한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 저희가 급식은 재수정규만이 또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뜨거운 밥 먹여서 뜨거운 국이랑 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일 겁니다. 요거는 금액이 5,7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저희가 파인쿡이라고 해서 이제 급식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갖고 와서 먹일 거고 이거는 큰 식당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배식만 받아서 자기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독서실에서. 그때만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먹어야 혼자서 우리 친구들끼리 3, 4, 5 모이게 되면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러리에서 딱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할 친구는 공부하고 쉴 친구는 쉬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제가 밑에다가 낭비되는 시간 최소화라고 했는데요. 셔틀은 저희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아침에 똑같이 재수행과 똑같이 타서 여기에 7시 45분, 오전 7시 45분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겁니다. 만약에 학교를 가면 당연히 학교 갔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원버스도 있다는 거예요. 하원버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지역까지 다 가니까 밤에 끝나고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뭐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벌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셔틀을 이용하고 꿀팁을 하나 드리면 토요일까지도 운행합니다. 네, 토요일까지도. 당연히 토요일까지도 우리 아이들 와서 공부하면은 끝나고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가서 하원만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원만 이용 가능하세요? 네,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지금 예약금만 받고 있죠? 20만 원 예약금 받고 있고 저희가 10월 11일이니까 9월 말쯤 가서 완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급식이랑 셔틀도 당연히 준비해서 드릴 거고 아니 우리 애는 학교 가는데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럼 뺄 수 있죠. 그러니까 급식 신청서 다 줘서 애기들 다른 헛돈 나가지 않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부모님들. 지금 저희 강북청소년 입시센터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작년부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컨설팅을 하자라고 시작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수시 컨설팅도 마감이 됐고 올해도 많은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수능스쿨을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정시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최적화된 그런 배치를 받고 싶다. 그죠? 하지만 남들 다 아는 그냥 그저 그런 점수로 대학을 준다. 이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조금 공격적으로. 뭐 하나는 더 안정적으로. 하나는 이런 데 한번 넣어봐라. 이런 게 사실 컨설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 수능스쿨 재원생활 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패키지 써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6가지를 한번 보시면 네, 파이널 수업. 단 무겁지 않게. 월화수목금 야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 3일로 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컨텐츠, 모의고사, 그리고 개인 책상.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인강 자기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은 해당 과목 선생님이. 네. 근데 이런 거 다른 학원 보니까 그냥 스카이멘토라는 이름 아래 선생님이 안 하시고 이제 조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넣어놨고요.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자라고 해서 급식하고 셔틀 넣어놨고 그리고 입시센터까지 필요하시면 혜택을 드립니다. 까지 해서 6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 앞에 넣어놓은 거를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본인들. 보이시죠? 저희 이제 거기 브러쉬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예상 문제를 풉니다. 이 부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10월하고 11월 이 투수 모의고사를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무료로 하는 대신 요걸 성적표가 나오진 않아요, 본인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수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투스 이제 저희 인터넷 들어가서 나중에 등급하고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거로 아이들과 상담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이용한다. 이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일요일은 셔틀은 없어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만. 6시 이후에는 저희가 소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6시 이후에도 우리 아이가 삘 받아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4층에 또 칸막이 자습실, 지정 자습실 말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식은 제가 아까 5,700원 기준 말씀드렸고 이거는 바로 내시는 게 아니고요. 개강하시고 나서 OT 때 제가 요거 신청서 내세요라고 해서 진행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하원 셔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5주에, 그러니까 4주에 8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뭐 등하원이 못하는 게 있거나 하는 거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원만도 가능하다. 이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경우 우리 아이를 이렇게 20% 할인 혜택이 있다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개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11일 월요일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 학교를 가게 되면 끝나고 바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능스쿨이라는 거는 제가 학과 담임을 하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생활지도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조퇴나 우리 아이가 지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 다 케어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런 세 가지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는 네,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5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온라인은 받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소규모만 모으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 방문 접수만 진행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국수형으로 진행하고 수강료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을 나눌 때는 기하반은 없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미적반하고 확통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미적은 거의 이제 다 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질문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 수업의 반 이상은 수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맨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고3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때 수학 시험을 수능 수투가 아닌 미적 확통 기하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3개월 내내 수능 수투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학 선생님들도 제 선생님들과 많이 편차가 좀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도 수험 수투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험 수투 위주의 어떤 문제들 22문제가 우리 출제가 되죠. 30문제 중에 수험 수투와 관련된 거를 한번 확실히 끝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업 프로그램 말씀드렸었죠? 이때 보시면 저희가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나가요, 본인들. 네, 저희 이투스 자체에서 만든 킬러 8이나 8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제 썸머 때도 그걸 줘봤더니 애기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만큼은 제일 최신화된 아이들한테 정말로 좋은 문제를 줄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희 담임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담임은 두 사람이 한다. 하나는 학과 담임과 입시 관련된 구원장이 할 거고 그리고 옆으로 와서 저희가 수능스쿨 생활지도 선생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두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무단지가 그 다음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제적 및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 라이브러리라는 곳은 저희가 썸머 때도 그랬지만 애기들이 그런 말 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옆에 재생들을 보잖아요. 선배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저한테 얘기 많이 해요. 정말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계속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곳은 유치원이라는 곳은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도 조용히 이런 말도 못해요. 네, 정말로 조용히 아이를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정말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부모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조퇴와 외출이 안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학원 전화로 뭐가 오면 934-9001로 오면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아니면 오늘 가야 되구나 아니면 생활지도 선생님이 무슨 일에서 전화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것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퇴나 외출했을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 요즘에 QR코드 많이 찍잖아요. 근데 우리 수능스쿨 친구들도 이렇게 목걸이를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거기 리더기에 띡 하고 찍으면 본인한테 등원을 딱. 그죠? 왜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가 학원에 간다는데 도대체 학교 몇 시에 끝나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무조건 걷습니다. 핸드폰은.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거, 태블릿 보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절대로 카톡이나 이런 앱은 다 삭제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골치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인강을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꾸 그런 앱이 깔려 있으면 보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학습 외에 다른 거를 했을 때 우리 적발됐을 때는 또 혼나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수형 수능 수업 외에 킬러와 준킬러 문제에 응시한다. 네,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주시는 문제세요. 학원 문제, 회사, 우리 이투스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파이널은 부모님들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부분, 아이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올해 보니까 문학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국어 선생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항상 얘기하죠. 근데 얘기해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도 애들이 많이 비문학, 독서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문학이 이번에는 더 어려워졌다. 이유가 뭐냐? 보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네, 아이들이 밑에 보기를 더 헷갈려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아이가 접근해야 되냐, 접근했을 때 어떻게 답을 골라야 하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선생님들이 많은 스킬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 요거는 지금 혹시 온라인 본인들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브러쉬엔 다 있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안 보고 계실 텐데 좀 보시면 느낌 오세요? 네, 지금 보시면 독서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위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 같은 경우도 현대, 고전, 마지막 문학, 평론, 복합, 지문까지. 이 신유형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다른 학원들 보시면 그냥 파이널 이게 아니라 5주 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파트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국어를 좀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1주차는 분석한 걸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랑 그런 수능 경향이 반영된 수업을 하겠다. 수험 수투하고 좀 보이시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3 친구들은 일단 수험 수투를 이번 5주 동안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말 뭐 수능 스쿨을 안 보내시더라도 마지막에 5주 동안은 수험 수투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당연히 중킬러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요. 당연히 선택 과목은 저희가 따로 별도 수업을 합니다. 단 기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0문제 중에 8문제인 확률 통계와 미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험 수투의 22문제에서 많은 걸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는 저도 저희 조조선생과 진행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보이세요, 본인들? 요 두 개? 네, 제일 가장 3주차와 4주차가 좀 중요한데요. 3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리진 않지만 실수할 수 있는 문항. 그 다음에 4주차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려운 문항.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스킬을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상 문제도 작년에 영어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출제를 비슷하게 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EBS 같은 경우는. 연결이 50%라고 하지만 그래도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의 어법 문제를 꼭 한 문제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맞출 수 있게 정리하겠다.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결의 같은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총 5회분을 따로 줄 겁니다. 지금 우리 애기들 어머님들 아시죠? 아버님들 12,000원, 만원 주고 뭐 봉투 모으면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놓도록 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보이는들? 네, 이거 책에 있습니다. 저희 책에 저희 브로셔 맨 끝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 45분에 학교를 안 가면 와야 된다. 그러면 학원에서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하고 개강날 우리 아이들한테 상담 카드를 줘요. 상담 카드를 주면 거기에 늦은 등원이라고 해서 아이가 늦게 오는 날은 적어라라고 낼 거예요. 5주 내내. 월화수목금 5주 내내. 저는 22일은 금요일인데 그날은 12시 반에 와 이렇게 적어서 내라고 할 거예요. 단 부모님과 확인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이가 늦은 등원인 경우는 사유를 쓰고 늦은 등원 시간을 정확히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는 거의 자기주도 학습하고 상담. 예.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왜 이렇게 주구장창 아침에 시키느냐. 본인들 8시 지난 8시 40분부터 우리 수능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깨어있자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재수생들은.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이 시간대 모의고사를 제가 막 줄 거예요. 주고 막 불러낼 거예요.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있냐? 막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종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아이들 먼저 만나고 나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종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때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있니? 물어봐서 검사도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시면 또 자기주도 학습을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오시면 국수형 파이널 수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저희가 월목금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 벌써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타학원을 가는데, 우리 아이 타학원 가는데,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문제는 받으면 안 되냐. 근데 본인들, 문제를 받아도 되죠. 근데 저는 이런 고사장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시험처럼 컨텐츠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월, 목, 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모의고사 푸는 거니까 그때는 타학원을 가도 되죠. 본인이 허락하시면. 근데 웬만하면 주말로 밀어주시고 타학원을 밀어주시고 웬만하면 학원에 있는 프로는 참가해달라는 거죠. 무겁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셔틀 다 되니까 아침 7시 50분에 올 수 있고, 그리고 일요일날도 이렇게 관리를 6시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식이에요, 본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급식 먹어요. 되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저희가 주고 있고, 급식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러리에서 양쪽에 배식대가 있어요.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들어갈 때 손소독도 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다 받아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이제 그 식판을 들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6층 전체가 제가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쭉 그냥 앞으로 나가서 네, 핸드폰 내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밥 받아서 갖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마스크 벗고, 그리고 밥 먹고 다시 마스크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한프로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 치카치카 이제 칫솔 이제 치약하고 칫솔 갖고 이 닦는 것도 다 동선이 6층에 다 있습니다. 얼음 정수기도 다 있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아이가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이거 갖고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텀블러 이용해야 되고, 제가 본인들 나중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준비물 다 알려드릴 거예요. 방석, 슬리퍼 다 챙겨라. 이런 거 다 할 거니까 일단은 밥은 저는 괜찮게 나온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가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급식은 토요일까지 나와요. 토요일도 급식 나와요. 네, 그리고 선택이겠죠? 우리 아이가 오전만 할 거야. 그럼 오전만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없습니다. 일요일은 따로 없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러리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 재원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뭐 어머님도 내려가서 보여드리고 이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라이브러리에서는 저희가 22개의 공기청정기, 네, 우리 아이들 환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자기 자리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꽂이가 있고 여닫이문이 달려있는 또 사물함도 있어요. 자기 자리는 5주 동안 그 누구도 쓰지 않는 거죠. 그 번호는 우리 친구만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졸았을 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당연히 좀 쉬어도 되죠. 자도 되죠. 근데 수업 시간, 자습 시간을 조는 경우도 다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자주 됐을 경우에는 또 본인 연락도 드리고 또 혼도 내고 그러고 있어요. 자꾸 깨워주는 거죠. 정말 라이브러리는 본인들 아침에 학교 안 가면 무조건 7시 40분에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성적 잘 나왔다고 저한테 다시 찾아오는 친구 중에 한 명, 그 친구들은 저한테 제일 감사하는 거는, 선생님 수업 좋아요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아침에 불러줘서 공부해서 마지막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그게 저는 제일 보람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다 관리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혼자 쓸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책상이 다른 독서실보다 좀 넓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수능 시험지 있잖아요. 큰 거. 이걸 다 펼쳤을 때도 남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셔틀버스는 본인들 지금 현장 계신 분들, 또 온라인 계신 분들, 셔틀버스는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는 거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별분들 다 가죠. 답심리도 가고요. 지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온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가까운 경우는 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밤에 힘드니까
화물버스 탈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노선표를 넣어놓은 이유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정도 확인 정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일 작은 강의실이에요. 지금 계신 데가. 네, 지금 계신 데가 되게 넓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수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60석 그리고 130석짜리도 2개가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강의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실은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아이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CCTV로 우리 아이들 관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제 쾌적한 상황들에서 비대랑 이런 설치까지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은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관함에 보면 내 이름이 학생 이름이 이지선이에요. 제 이름인데 이지선이에요. 그럼 저는 8번이라고 적혀있어요. 이지선 8번. 그럼 무조건 저는 8번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넣던 아이가 8번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 생활지원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핸드폰 관리가 마지막에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2 학생 중에는 저희 제자 중에는 방학 동안 주중에 저한테 맡긴 친구도 있어요. 주말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안 되니까. 근데 핸드폰은 저희가 무조건 보관함을 거둘 거고 아까 등하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걸이를 차고 들어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만 조금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모님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입시와 이런 관련된 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월 4일날 국평 설명회도 있어요. 그때는 현장하고 또 이렇게 동시에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입시 얘기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딱 부모님들한테 수능스쿨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 하나하나 상담 다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수시를 뭘 썼는지 그리고 정시에는 뭘 쓸 건지 이런 얘기도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부모님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능스쿨에서는 심리적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애기들 막 이렇게 불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도 하면서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서 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저희 여기에 지금 수능스쿨에 오시는 국시호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분명히 이런 선생님과 만나서 정말 단 10점이라도 정말 단 5점이라도 우리 아이가 올리길 바라니까 이렇게 큰돈 내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수능스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고 아이를 계획하지도 않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없이 아마 이렇게 신랑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굳이 제가 이렇게 라이브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이유는 제 자식 같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보내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도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5주를 그냥 절대 아이를 믿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면 왜 우리 아이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승질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 대리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부는 프로그램 제가 짧게 설명을 했어요. 30분 동안 딱 시간당 맞췄습니다. 그리고 2부는 수학 얘기는 꼭 들으셔야 돼요, 본인들. 그래서 지금 저희 양지용 선생님 제가 모시고 제가 나가면 인사드리고 진행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수능스쿨 그 브로셔 위에 혹시 명함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제 전화번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스쿨은 아이들 보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행할 테니까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네,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부모님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20분 정도만 조금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모시고 저희 20분 동안 수학에 관련된 얘기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2부 저희 강북청소학원 대표 수학 대표 강사님 모시고 저희 이제 마지막 수학 점검 그리고 저희 수능스쿨에서 또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 한 20분 정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괜찮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양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과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가 9월 모의 평가죠. 그래서 저는 학원의 운영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직접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다 봐주고 있는 강사로서 실전적으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한번 해드리면 뭐 이제 버스 광고도 이 동네에서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써놨는데 현장 강의 학생만 수강생이 지금 210명입니다. 수원수투 강좌만 120명 정도가 좀 넘고요. 확통 미적 합쳐서 1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뭐 대진여고, 영신여고, 이 근처 신일고, 뭐 기타 워낙 많은 학교 학생들이 제 수업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어머님들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작년에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이과로서 좋은 애들 의대도 보내고 이제 문과 학생들도 수시로도 잘 보내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실까요 혹시?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3 때 배우는 수능 수학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원수투가 가장 중요한 수학이라는 지점에서 좀 많이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고3 때 뭐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잘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고2 때 배웠던 수학원 수학2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내가 고2 때 다 배웠던 거고 고3 때는 미적분하고 확통밖에 안 배웠는데 그게 예전 같았으면 작년에는 미적분이 총 12문제 나왔고요. 4점짜리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미적분이 총 3문제밖에 안 나와요. 4점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의 위상만 보더라도 작년에 12문제 나오던 게 선택 과목 8문제로 이제 강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들이 3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수원수투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평가되는 영역이 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배웠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잘 긁어내줘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나오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수학원 수학2는 이 6평 기준으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와봤는데요. 6월에는 수원수투 이제 총 11문제씩 나오는데 단원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34 수학원은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434 아니면 344 아니면 344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수투가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하고 적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미분 적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등급 컷 한번 보시면요. 자, 선택 과목 이제 별로 학생들이 등급이 좀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컷 보시면 8882, 84가 되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6평 1등급 원점수가 여기서 88이고 미적분이 8인데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점수가 좀 더 낮다는 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22문제 수학원 수학2에 대한 공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확통 원점수 컷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 확통에 대한 1등급이 실제로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확통 88점 이상은 전체적으로 되게 적고요. 1등급을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확통 선택자들은 8%보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등급은 이과 학생들이다. 1등급과 2등급의 거의 대부분도 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이제 평가를 봤을 때 아이들이 점수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작년 기출 컷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확통 선택자들하고 미적 선택자들하고 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통 선택자들이 실제로는 되게 많아요. 이게 3월 기준인데 6월 때도 이거 크게 다르진 않고요. 미적분은 33.65%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확통 선택자들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고 미적하고 기하 선택자들은 이과 학생들인데 이제 당연히 원점수 평균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 누가 더 높을 거야? 미적하고 기하 선택자들이 당연히 원점수 평균 점수가 높죠. 높습니다. 근데 몇 점이나 높냐면 100점 만점 중에서 원점수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점 이상.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가도 이 근처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대진여고도 지금 전교 1등부터 전교 20등까지 싹 다 이과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 성적을 내면 문과 애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작년까지는 가형, 나형으로 해서 문과 애들은 조금 더 쉬운 문제를 출제하고 이과 애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난이도를 변별하고 그 안에서 줄 세우기를 해서 등급을 냈는데 지금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가. 일단은 원점수 평균 점수가 확통 선택자들이 30.54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원점수 평균이 30.54점이고요. 미적분 선택자들이 50.58점이 평균이에요. 그럼 이렇게 20점 이상 차이가 나면 출제하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보는 수학원, 수학2 22문제를 같은 문제를 보는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는 못 낸다는 거예요. 확통 선택자들이 60%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미적 기하는 적은데 그 적은 애들이 수학을 훨씬 더 잘하니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한 5문제 이상씩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4점짜리가 5문제 이상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어려워 보이게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엄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풀게 내는 게 요새 수학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딱 보자마자 어려운 문제, 딱 보자마자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왜? 이과 학생들은 자기가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과였지만 이과 애들은 그 자존심이 있어요. 들으면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수가 생각보다 잘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스퍼트를 이제 9월 이후의 커리큘럼에서 학생들이 잘 보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첨삭을 해줘요. 아이들 첨삭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지금 거의 한 300개씩 첨삭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수투 미적 따로 대치동 애들까지 합쳐서 첨삭 비용만 한 달에 몇백만 원 들 정도로 조교들 다 고용해가지고 첨삭 지침 같은 것도 다 공유해서 애들 첨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자,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문제가 되게 어렵거나 되게 연산이 많아서 힘든 문제보다는 요새 수학은 해석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첫 도입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인간 같은 거나 해석아인 같은 거 가보면 그냥 선생님들이 해석해주면서 그냥 문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100분 동안의 시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애들 첨삭해주고 질문 답변 받고 숙제 문제 풀이 해주는 걸 작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들이 지금 자녀가, 수능 보는 자녀가 첫째가 아니시라면 혹시 둘째, 셋째시라면 예전에 아이를 대학 보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른 환경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대비 가장 큰 특징은 수학원 수학표가 보이시죠? 70% 이상 출제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22문제고 고3 때 배우는 내용은 8문제밖에 안 되고 여기서 4점짜리가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맘때쯤 되면 요거 다 진도학습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워서 그리고 숙달이 안 되어서 못 보는 시험이 아니라 고2 때 다 배웠는데 수능적 표현과 출제 아이디어에 대처하지 못해서 못 보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해도 이거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재학생 단과 수업도 하고 재종반 수업도 들어갔는데 여기 재종반 수업에서는 제가 이과만 들어가고요. 가장 높은 반 들어가거든요. 의치서반이라고 가장 높은 반만 들어가요. 제가 가장 중요한 반 들어가는데 그 반 애들한테도 계속 훈련시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어제 수업에서도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표현일 조금만 바꿔서 내더라도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학생들이 수능을 좀 잘 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학부모님들 말고 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애들이 고민을 해주시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 썸머스쿨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썸머스쿨 수강했던 학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수능스쿨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썸머스쿨 수강하고 제 수강생들이 한 30명 정도 더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썸머스쿨 듣고 제가 6월 모의평가 변형한 거 풀어주고 했더니 아이들이 문제가 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만 표현만 좀 제가 첨가물처럼 넣어주더라도 아이들이 훨씬 더 공감되는 게 커서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과 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선택 과목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선택 과목 중요하긴 합니다. 미적분은 중요성이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근데 제가 요 얘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적이 되게 어렵고요.
확통은 쉽습니다. 확통이 어느 정도로 쉽냐면 다음 주에 9월 봐야 알겠지만 쌤 비스특 정도가 가장 어려운 30번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확통 선택자들의 변별력은 수원수투에서 옵니다. 미적분 선택자들의 변별력은 미적분에서 옵니다. 수원수투를 최대한 다 맞고 미적분을 덜 틀리는 게 미적분 선택자들이 지녀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확통 선택자들은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하고 기하는 같이 봐주시는 게 맞아요. 확통 선택자들은 수원수투를 최대한 덜 틀리고 확통에서 싹 다 맞아야 돼요. 제가 올해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모의고사인데 확통하는 애들은 수원수투가 100% 어려울 것이고 수원수투가 100% 어려울 것이고 확통이 쉬울 것이기 때문에 확통 문제들을 먼저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확통 문제를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수투를 최대한 덜 틀리자. 왜냐하면 100%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미적 선택하는 학생들은 수원수투를 최대한 많이 맞고 미적분에서 킬러 문제 하나 빼고는 다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가주시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학생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고득점인 92점, 88점을 안정적으로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제 학생들 원점수 평균 다 물어봤거든요. 지금 대진여고 내신 1등, 그리고 해운여고 내신 1등, 내신 전교 1등이 제 수업 많이 들어요. 근데 걔네들 학교 모의고사 점수 같은 거 살펴보면 실제로 전교에서 미적분에서 92점 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3 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제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인 고득점인 92점과 88점을 받기 위해선 최대한 덜 틀리자. 최대한 덜 틀리려면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표현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분리의 나비 효과, 이거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 차이가 나는 이과 학생들과 문과 학생들,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점수도 아닙니다. 5문제 이상 평균 점수가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들로 같은 20개의 문항으로 이 수준 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평가하다 보니 수학적 깊이로 평가하기보다는 수능적 표현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수능 출제 기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에 제가 온 공력을 다해서 올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어떻게 사고하고 대처하는지 학생들, 모의고사 끝나고 학생들 반응. 다음 주 9월이잖아요. 아마 9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애들이 이 말을 할 겁니다.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못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봤더니 넉넉히 봤더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해석 강의 봤는데 다 이해되더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3, 4등급이나 1등급이나 하는 말이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기특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마냥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5등급도 이런 얘기는 다 하거든요. 특히 이과 5등급도 되게 못하지는 않아요. 들으면 다 이해는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칠판에 다 문제 풀어주고 설명해줘서 애들이 이해하는 건 애들 실력이 아니지 제 실력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거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집에서 적당하게 손으로 끄적이다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삭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첨삭이. 저는 올해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시간 부족이 가장 클 겁니다. 이번 문과든 이과든 제 학생들의 시간 부족이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시간 부족이 생기는 아이들은 여기 써놨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실력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정답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석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수학도 국어하고 영어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마다 영어 선생님마다 해석하는 방법을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국어 영어는. 근데 국어 영어 시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가 빼곡합니다. 일단 읽을 수 있는 글씨가 빼곡한 시험지를 해석하면서 푸는 건데 수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수학은 일단 시험지 보시면 글씨가 한 2-3줄밖에 없고요. 다 여백이에요.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자꾸 연산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도 처음 배우던 날처럼 막 손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출문제 분석을 잘하고 이 사람이 이걸 왜 냈을지 분석해보면 그냥 제가 허울 좋은 말로 출제 올리면 분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얘기 계속 해주거든요. 제가 지금 수학적인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적당한 멘트들만 해석해주면 3줄만 푸는 풀이를 12줄, 13줄씩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석이 어려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이제 점수가 안 좋은 애들은 그걸 연산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림을 안 그리고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자꾸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수학 공부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학도 100% 해석입니다. 해석을 하고 문제 푼다. 근데 제가 어제 재종반 최고 높은 반 들어가서도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애들이 안 되길래 제가 오늘 설명했던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단순히 선생님한테 맡겨서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못 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분 동안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돌아가는 풀이로 계속 접근하면서 그게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았는가.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매주 모의고사 만들면서 첨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 학부모님들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확실한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정적인 원점수가 수원 수투에서 나와야 되겠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확동은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고2, 고3 확통 커리큘럼 한 번만 돌았다면 다 맞추게 될 겁니다. 왜? 확통한 애들이 못하니까. 나라에서도 이거 고려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60%, 확통 선택한 애들이 60%인데 걔네들이 확실히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학생들 보고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점수 평균이 떨어지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맞아야 되고요. 수원 수투에서 덜 틀려야 되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여기 가장 어려운 미분과 적분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귀하는 학생들도 뒷부분은 가장 어려워합니다. 공간도형 나오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하위권 학생들이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모의고사도 풀고요. 제가 이따가 파이널 커리큘럼 말씀드릴 텐데 그 커리큘럼에서는 강대 K랑 모의고사도 풀고 제가 구매해서 풀고요. 제가 만든 모의고사도 풀어요. 근데 기출문제 정리 안 된 학생들이 모의고사부터 풀고 실전 모의고사부터 푸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출문제 정리를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재고 문제 푸는 훈련들을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들 계속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부시켜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들도 지금 제가 라이브로 듣고 지금 한 수십 명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말이 이해되신다면 1번이라고 다들 채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새 계속 라이브로 수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하고 잘 듣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9편 끝난 다음에 오답 정리 꼭 제대로 해주게 시켜주시고요. 오답 정리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게 틀린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틀린 문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맞힌 문제도 애매했다면 해설 강의 보고 틀린 문제.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린 문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또 풀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92점을 받아왔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92점이면 킬러 문제 2문제 틀려왔다는 겁니다. 킬러 문제 2문제. 킬러 문제 2문제면 22번과 30번 틀려왔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 문제를 틀려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시를 원해서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킬러 문제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킬러 문제를 잘 풀려면, 킬러 문제는 원래 어려워요. 실제로 요새 킬러도 되게 어렵지도 않지만 킬러 문제를 잘 풀려면 어차피 복잡하고 귀찮고 제가 풀어도 짜증나고 칠판 한 2번 지워야 되는 문제들이 요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잘 풀려면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보유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그 전에 있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킬러로 더 빨리 풀어야 돼요. 꼭 착각해 주시는 게 최고 난이도 문제 이런 거는 요새 강의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준킬러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준킬러 문제가 말 그대로 문이과 공통으로 풀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문제 풀고 심호흡하고 해석하고 이거 왜 냈었지? 기존에 비슷했던 기출이 뭐가 있었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와 하면서 푸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쉽게 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재수반 가장 높은 반 들어가도 애들이 그 버릇을 버리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상황도 다 다르겠지만 요새는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1명, 2명 낳잖아요. 그 1명, 2명이 무조건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비중은 사실은 가정당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보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국포자, 영포자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수포자라는 말은 있어요. 지금이 딱 수학 포기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제 수강생들 이번에 썸머스쿨 끝나고 한 30명 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존에 수강하던 애들 중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학이 좀 애매했던 애들은 수학 안 하고 탐구로 최저 등급 맞추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입시적인 전략입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으로 등급 잘 맞추자 해가지고 대학 잘 간 꼴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오히려 전략 과목이에요. 유일하게 4점짜리가 존재하는 과목이고요. 4점짜리 하나면 특정 구간 내에선 15,000명까지 제낄 수 있어요. 10,000명 정도까지. 10,000명이면요. 고려대학교 입학 정원이 4,900명입니다. 대학교 2개에서 3개 정도는 제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득바득 마지막까지 수학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더 풀어서 4점, 8점 오르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재수 얘기하고 이 얘기를 왜 많이 드리냐면 재수의 의지는요. 떨어져서 재수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막상 갔는데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 반수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비 번호까지는 받았는데 막상 붙었더니 별거 없더라.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수업도 비대면일 거고요. 비대면이면 애들이 반수할 비중은 올해처럼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재수를 하더라도 유리한 재수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울 좋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포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갈수록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애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엄마, 나 탐구 하나 버릴래. 사문만 하고 생유는 안 할래. 나 지구과학만 하고 생명은 안 할게. 수학 안 하고 국어 할게. 절대 말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 수학 안 할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 안 하는 시간이 국어 시간으로 치환되지 않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 나는 학종 6개 썼으니까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제가 솔직히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정시 확대가 됐다고 해서 이 근처에 재학생들이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시 확대가 된 건 맞지만 상위권 재학생들이 또는 상위권 재수생들이 정시를 잘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연하게 정시만 믿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애들이 잘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정신 재무장 다 아는데 틀렸다고 생각한다. 자, 이상한 방법으로 고집 부리다가 시간 보죠. 이과 학생들은 요거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한 방법으로 고집 부리다가 10분 동안 시간 버리면 그거 한 등급 하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100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풀까 더 배워야 되겠고요. 다 아는데 시간 내에 못 풀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갈라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진짜 확실히 점수를 88점, 92점 받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일단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9월이 아니더라도 수능스쿨에서도 계속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리고 제 단과 강의에서도 계속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경험을 꼭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그 9월 1일에 전국에서 제일 빨리 찍어서 올릴 거예요. 왜냐면 다들 7시, 8시 이때 올리시거나 그때 촬영 시작하시는데 저는 2시부터 촬영해가지고 다 6시에 애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다 문자 보냅니다. 이미 촬영 다 끝내가지고. 그래서 9월 1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찍어서 아마 학원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문자 못 받으시면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강의 통해서 해설 강의 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집에 오자마자 아마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질이 좀 안 좋아서 라이브로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화질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6월달 20번이고 이게 작년 수능 20번인데 제가 수학 문제 보여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수 a와 함수 fx, 삼수함수에 대해서 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정의된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하시오. 4점짜리 문제가 이번에 나왔는데 작년 수능 기출이 똑같아요. 실수 a에 대해서 비슷하죠.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3차 함수라고 정의했을 때 요 꼬부랑 글씨 인테그랄로 정의된 3차 함수가 위에서도 그랬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밑에서도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이게 작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준킬러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킬러보다 이게 더 어려웠어요. 이것도 이번에 준킬러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거 정말 많이 틀려온다는 거예요. 얘가 머리가 나빠서 틀려오는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해서 틀려오는 게 아니라 기출 정리를 허술하게 하니까 잘 풀면 이거 4줄 만에 끝나요. 4줄 만에. 근데 이건 제가 시험 끝난 다음에 애들 몇 번 걸렸었는지 몇 번 틀렸는지 무슨 생각했었는지 다 그날 다 적게 하거든요. 그냥 다 봅니다. 복사해서 제가. 근데 이거 틀린 애 보면 이 생각 못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설명회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학 잘해서 수학자 되기 위한 수능 수학이 아니라 적당히만 기출 분석해주면 잘 풀리는 수학자가 되기 위한 수학 시험이 아니라 수능 수학이에요. 수능 수학은요, 강사들이 이미 다 분석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고3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수능 수학을 제대로 준비하는 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스킬 싸움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이 양지용인데 제 워크북이 풀지용이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기출문제 요거 변형해서 이번에 그대로 나왔었어요. 여기에 만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기까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 여기 위에 써놨죠. 자랑 좀 할게요 라고 써놨는데 제가 만든 문제들에 대해서 또 계속 나오니까 제 수강생들도 계속 또 문제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모의고사 직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번 주에 70번 모의고사 전에 꼭 복습하라고 얘기했는데 22번에 그대로 나와서 소름 돋았다. 이런 거 카톡 받아서 제가 항상 설명회 때 보여드립니다. 2학년 때 60점 받았던 애가 3월달에 96점 받았던 애고요. 그리고 뭐 얘 100점 받은 애고요. 모의고사 끝나고 그리고 뭐 계속 모의고사 받은 다음에 제가 받았던 문자들 정확하게 아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뭐 3, 4월까지만 해도 뭐 힘들었는데 뭐 풀어냈습니다. 88점 아니면 92점입니다. 이렇게 계속 문자 보내고 저도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하니까 혹시나 요거 설명회 듣고 따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 데스크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은요,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게 수강생이 120명 되는 강좌입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 분반해서 둘 중에 하나만 오시면 되고요. 7시, 이거 잘못 들어가 있네요.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건데, 제가 20분 미리 부릅니다, 항상. 미리 불러서 애들 수업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20분 미리 불러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고요. 격주로 실전 모의고사, 강대 개인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요. 계속 매주 첨삭해주면서 이게 애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요. 숙제 진짜 열심히 내더라고요. 숙제 내고 첨삭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확률과 통계 전범위로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 오전에 9시부터 12시 20분까지. 원래 이것도 9시 20분 시작인데 제가 미리 부릅니다. 이것도 한 40명, 45명 정도 듣고 있고 미적분 강좌는 한 60명 정도 듣고 있습니다. 미적분 강좌도 확통도 마찬가지지만 미적만 하지는 않아요. 9월달부터. 지금까지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미적 확통만 했지만 이 시간대도 수험수투는 어느 정도는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시험까지 보고 있고요. 이게 녹화되고 있긴 하지만 미적 강좌가 제가 10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20분 정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안 보냅니다. 어머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집으로 데려오는 애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기출 이따 말씀드릴게요.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11시에 갑니다. 애들 다 교무실에서 봐주고 그리고 제가 확통 수업도 12시에 끝나지만 확통 수업도 1시 넘어서까지 제 조교들 다 투입해서 점심 안 먹고 그때까지 다 봐줍니다. 안 되는 애들 다 봐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제 열정이 있을 날도 오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더 불사르는 거예요. 이렇게 커리큘럼 진행이 되어 있고요. 기출문제 몇 년치 풀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데 기출은 일단 최근 3개년만이라도 먼저 풀어주시면 돼요. 기출 최근 3개년만이라도 먼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인스토리에서 처음부터 푸는 거 지금 못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 3개년 기출 제가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기출 최근 3개년만 동그라미 채워서 풀어보시는 것만 해도 적은 공부량은 아닙니다. 제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대신 그냥 풀고 넘기는 게 아니라 분석하듯이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학생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좀 더 낫죠. 인강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오늘 받으셨던 자료 중에 제 브로셔 자료 있을 겁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제 브로셔 자료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학원 내원하시면 브로셔 자료 있고요. 그리고 버스에 제 버스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학원 통해서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도 제 강좌 안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제 자랑이니까 별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제 모든 교재에 수강 후기가 매년 리프레시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좋은 게 쉬는 시간에 수강 후기 읽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매주 숙제에 수강 후기 바꿔가면서 엄청 많아요, 저 수강 후기. 애들 다 주고 있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또 의지도 다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새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년에도 너네 꼭 수강 후기 써야 된다. 단순 수강 후기가 아니라 합격 수기 써야 된다. 붙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제가 첨삭한 문제들 이런 거예요. 그냥 화면 돌리다 보니까 나왔는데 제가 영상 찍어서 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가입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안내 영상이랑 이것저것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랑이는 그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호랑이도 아닌 것이
토끼인 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잘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마 9월달 모의고사 보고 생각보다 높은 현실의 벽에 아이들이 많이 좌절하고 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잘 위로해 주시고 9월이 끝이 아닙니다. 9월달에 잘 못 보더라도 충분히 잘 보완해서 수능 때 좋은 성적 받는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9월 성적처럼 나옵니다. 어머님들은 꼭 현실 감각을 같이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연한 희망보다는 차후 일을 잘 도모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냉정하고 차갑게 차후 일을 도모해 주시려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잘 모르는 요구들, 엄마 나 탐구 하나만 할래? 수학 안 하고 국어 할래? 국어 안 하고 수학만 할래?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해서 최저 등급을 맞추겠다 하는 아이들의 말을 꼭 들어주지 마세요. 꼭 들어주지 마세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중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시로 대학 갔거든요. 저도 정시로 대학 갔는데 제가 정시로 대학을 저는 태어나서 제일 잘 본 시험이 수능이에요.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많이 해줘요. 제가 수능 준비했던 이야기 많이 해주는데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요. 선생님은 되게 의지가 뛰어나시네요. 수능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그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의지가 뛰어나서 정시로 잘 간 게 아니라 내가 정시로 잘 갈 수 있었던 되게 큰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정시를 준비했던 것이다.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정시에 준비하기 힘든 시즌입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예전에 공부하셨던 그게 아니라 요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북지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수시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시로 잘 가는 학생, 정시로 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정시로 잘 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 5% 내외라고 봅니다. 정말 흔치 않아요. 수시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능 끝나고 항상 밥 사주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사줬지만 항상 작년에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 했는지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정시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학교에서 야자실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불 다 끄고 애들 다 집에 가고 자기 혼자 야자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마지막까지 인강 보고 멀리서 그 학생들 좀 멀리서 다니는데 멀리서 제 수업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같이 들으면 상관없는데 자기 혼자 하니까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수시에서도 최저가 있는 걸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최저가 없는 걸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하다 끝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능 시험은 수능에 집중하기, 정시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9월달 이후에 놉니다. 말도 안 되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시끄럽게 많이 놀아요. 고1보다 더 떠든다고 학교에서 민원 전화 올 정도로 너무너무 공부 안 합니다. 그걸 같이 집에서 미리 예상하시고 대처해 주셔야 돼요. 공부 잘할 수 있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수능에 매진할 수 있게, 그리고 과목 포기 안 할 수 있게 같이 적당한 논리들로 가지고 있으셔야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거고요. 선택과 포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끝나야 정말 만에 한해 1년 더 하더라도 유리한 재수생이 될 수 있다는 거. 9월에 수능 마무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다 끝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하는 여기 4층 대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당연히 열심히 저도 가르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 양현희님,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이들, 이제 여기서 뭐 7년, 8년 아이들 뭐 데리고 이제 끝까지도 진행하셨고, 또 재수생들도 데리고 또 같이 진행하고 계신데, 저희 수능스쿨 아이들 아마 맡기시면 아마 수학에 관해서는 잘 마무리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현장에 오신 저희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